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계속 침체기다,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매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자, 먼저 부동산 시그널 영상을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법원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국 법원 경매 낙찰 건수는 2,927건으로 2001년 1월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대출 규제가 집중된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낙찰 가율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그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경매 시장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규제로 인해 떨어진 부동산 가격은 결국 반등하기 마련이라며 오히려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화랑이던 작년에는 저렴한 경매 물건이 나와도 시세 수준에서 낙찰됐지만 최근에는 매수가 얼어붙으며 경매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어 이럴 때 경매를 잘 활용하면 최대치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인데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부동산 경매. 과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영상을 찾아뵙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슈를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경매 시장 속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동안은 등기부상의 어떤 채권자와 소유권자의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전편에 이번은 2편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 이 물건이 경매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는 채권자의 권리들은 다 나타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자기의 보증금과 권리를 찾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임차인, 이 임차인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임차인이 그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속에서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췄느냐, 후순위로 대항력을 갖췄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의 권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요구를 선순위 임차인을 먼저 알아보시면 배당 요구를 했던 임차인이 있겠죠. 배당 요구를 했던 임차인. 자, 배당 요구 임차인. 반드시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배당 요구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죠. 배당 요구했던 임차인은 낙찰자 입장에서요.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 금액입니다. 인수 금액. 자,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어때요?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겠죠. 그건 어때요? 보증금, 기간, 범위는 반드시 임대차 어떤 계약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건 선순위로서 낙찰자한테 그런 권리를 어때요? 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기간, 범위가 있겠죠. 그 주택에 뭐 전부다, 아니면 방 2칸이다, 3칸이다 이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수 금액이 아니라 인수 권리가 되겠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자 중심으로 이런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에서 경매 시장 속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건 이제 나는 계약 기간을 포기하고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날짜를 확정받았죠. 이건 어때요? 우선 변제권이랍니다. 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예요?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물권화시키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는 날부터 그 이하에 있던 어떤 권리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채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확정일자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확정일자 받는 날부터 어때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임차인은 어때요? 아직도 채권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그 이하에 있는 권리보다 어때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확정일자의 중요성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요. 자,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데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습니다. 이분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배당을 못 받아갑니다. 그 물건의 경매가 진행돼서 새로운 어떤 소유권자가 나타나더라도. 그래서 그분은 보증금과 기간, 그 범위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선순위 임차인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인수권리다. 배당 요구 없는 건 어때요?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권리를 인수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기간, 범위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후순위를 한번 볼까요? 후순위 임차인은 똑같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에서도 배당 요구를 했던 임차인이 있을 것이고 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을 겁니다. 자, 후순위 임차인은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경매 물건 속에서, 경매 시장 속에서 임차인은 후순위, 내가 실질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후순위 임차인인데 확정일자 임차인이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 있겠죠. 똑같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배당 요구를 했으면 여기서는 어때요? 소액입니다. 소액을 이하냐 소액을 초과했느냐. 이 소액 기준도 주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럼 소액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소액 이하일 경우 소액 초과했다.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이건 어때요?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최우선 배당. 여기는 초과되면 어때요? 최우선 배당을 못 받습니다. 최소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만큼 소액 범위 이내에 포함되면은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최우선 배당을 받는데 소액도 초과되면 어때요? 최우선 배당도 못 받고 무조건 어때요? 후순위 임차인은 다 소멸된다. 소멸.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소중한 내 재산, 보증금까지 다 날리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느 정도 최소한 내가 내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임차인으로서 어떤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기본법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본으로 공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가 없는 임차인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어때요? 소멸이 됩니다. 소멸. 낙찰자한테 전혀 대항할 수 없어요. 배당 요구. 후순위 임차인들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갔을 때 분명히 어때요?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그 물건에 점유를 하고 있을 텐데 왜 배당 요구를 안 했을까요? 배당 요구 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배당 요구 없는 후순위 임차인들은 대부분 어때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때요? 병자,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경매시장에서 어떤 배당 요구하지 않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반드시 현장을 여러분이 임장 활동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